네, 백년아편 밥알 찹쌀떡과 함께 든든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 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이터노즈 김기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부동산 요즘에 네. 서울 특히 네. 가격이 뭐 신고가 속출 뉴스 뭐 이런 게 엄청 나와요. 네, 네. 가격 계속 올라간대 또 그래갖고 네. 지금 뭐 주변 분들이 다 또 이번에 또 놓친 거 아니냐고 지금이 막차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시장은 거의 2023년의 복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3년? 예. 작년이요? 네. 작년에 뭐 그러니까 있었나? 22년에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죠. 고점 찍고. 그렇죠. 예, 2022년 고점 네, 찍고. 엄청난 하락을 했다가 네. 1월 3일 부동산 정책으로 30조를 풀었잖아요. 2023년에. 네. 예. 그래서 30조를 특례 대출로 풀어서 네. 이게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하다가 네. 9월 달부터 이상 조짐이 좀 보이더니 10월 달부터 또 하락을 시작을 했고 작년에. 그렇죠. 그리고 올해 또 1월 달에 또 신생아 대출로 또 27조를 풀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계속 이제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좋은 거고 요런 흐름은 아마도 이제 7월 달이나 8월 달, 뭐 길면 한 9월 달까지도 계속 이런 지금 반등의 흐름은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신생아 대출, 신생아 저 뭐 특례 이런 거 하면 네. 그것도 뭐 비싼 아파트는 안 될 거 그냥 이게 뭐 얼마 이하의 좀 작은 아파트들 이런 것만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9억 이하. 네. 네. 그러면 사실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 혹은 뭐 좀 저렴한 그러니까 서울 기준입니다. 좀 네. 저렴한 아파트 가격들이 조금 올라가는 거는 그래 뭐 대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 네. 하는데 좀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전체가 그냥 다 들썩들썩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대출의 영향도 아닐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네.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자, 되나?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네. 지금 거래의 절반을 누가 샀냐면요. 5월달 기준으로 생애 최초로 집을 사시는 분들이 50%를 샀습니다. 전체 거래. 아,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샀냐면, 집을 처음 사보시는 분들이 절반이나 샀다라는 거죠. 아, 요건 이제 투기적인 거보다는 이제 실수요 유지 그렇지. 가능성이 네. 좀 높은가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이제 거래량 데이터를 제가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리면, 네. 자, 요게 지금 서울 거래량 지금 연간 데이터거든요. 음. 자, 지금 거래가 요 정도 지금 는 거고, 작년에 좀 늘어서 요 정도 한 3만 4천 건이 조금 안 되거든요. 올해도 지금 5월 달까지가 요 정도니까 아마 이제 작년이랑 비슷한 정도일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지금은 이제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거래로 지금 이제 상승의 방향을 지금 논하기에는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거래량 적어요? 너무 작죠. 이제 보시면 여기 역사적으로 평균 거래량이요. 6만 7천 건 정도 됩니다. 월, 연. 연. 예, 1년에 한 7만 건 가까이는 거래가 됐던 게 보통 시장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시면 21년부터 21년, 22년, 23년, 24년 계속 거래량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작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제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 대세 하락장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네. 그 2021년, 2년, 3년, 4년 끝에 4개가 이제 좀 적은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수도권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바닥을 치고 본격적으로 올라간 게 이제 2014년부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2013년부터 거래가 거의 평균 거래량까지 늘었고 14, 15년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대세 2020년 초까지 2021년까지 이어진 엄청난 대세 상승장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올해는 저거 뭐 해봐야 뭐 한 5월이나 뭐 4월 요 정도까지 데이터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거보다 한 2배 정도. 그게 요 정도 되는 거죠.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16,800건 정도 되니까요. 예. 요거의 2배 이상이면 이제 한 34,000건. 요 23년이랑 비슷한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늘어나봐야 한 요 정도라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23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제가 23년 말에 뭐라고 했냐? 상중하저라고 제가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중하저. 예, 상반기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네. 하반기가 이제 본 게임 시작이다라는 거죠.
본게임이라는 건 하락 어, 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정부의 이제 이런 어떤 정책 효과가 끝나가는 게 아마 8월, 9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이랑은 시장 상황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23년에 미분양이 줄었는데 지금은 미분양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대출 쪽에서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고 요게 2차가 7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금리가 원래 정부에서 정해놓은 금리가 1.5%거든요. 근데 이거에 스트레스 DSR이 맨 처음 시행이 될 때는 25%만 적용을 했어요. 1.5%에 25%. 네. 그런데 2차는 1.5%에 50%가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대출 한도가 이제 7월 달부터는 더 감소가 될 예정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신용대출까지 스트레스 DSR에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아니 이제 그런 거를 저 대비해서 미리 지금 빨리 사다 보니 이제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올라간 측면이 좀 있나?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게는 너무 좋은 조건이죠. 현재? 아, 그럼요. 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결혼과 출산이 최고의 재테크라고 할 정도로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반이 넘는 거래가 네, 생애 최초로 집을 사시는 분들이 이제 산 거죠. 신혼부부나 아이 처음 낳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번 올해를 주택 구매 기회로 삼은 경우가 많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년이나 올해나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어져 있는 게 부동산 관련 기업들, 건설사는 다 이제 이어져 있잖아요. 네.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까지 하지 않았다라면 아마 건설사들은 아마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아,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떤 특례 대출이나 신생아 대출까지 동원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네. 여러분들이 절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또다시 앞으로 3년, 5년, 10년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절대 그는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 반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고 아마도 9월달, 10월달부터는 또다시 상황이 좀 바뀔 거다. 그렇게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지금 뭐 노원, 도봉 뭐 노도강이라고 하죠. 네. 뭐 이런 데들도 막 아파트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고 또 전세 가격도 계속 좀 뭐 50몇 주짜인가 뭐 계속 상승이라고 그래서 네. 야, 이렇게 되면 떨어지는 걸 기대하는 게 너무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막 들었었는데 네네. 대표님 판단은 어쨌든 하반기 특히 이제 뭐 8, 9월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네. 아마 또 하락 반전을 분명히 좀 할 것 같다 이런 네. 얘기시군요. 네, 맞습니다. 뭐 공급 같은 거는 여전히 시장에 혹은 뭐 가격에 비우호적인 상황인가요? 공급도 계속해서 좀 잘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에? 공급은 여전히 굉장히 좀 작은 상황이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공급이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급이 작은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저희 리치고도 그렇고, 다른 부동산 플랫폼에서 데이터에 단점이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후분양 물량이 데이터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후분양? 후분양. 그러니까 선분양을 하면은 그런 선분양하는 데이터들은 언제쯤 입주가 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게 네. 데이터에 입주 물량 데이터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지금 24, 25년, 26년까지도 이제 서울의 공급 물량이 얼마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후분양까지 하는 거를 더했을 때는 입주 물량이 작지가 않다라는 거죠. 후분양이 많아요? 후분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최근 부동산 124에 따르면 강남, 서초, 송파에만 지금 후분양 물량이 대략 18,000세대가 넘는 후분양 물량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뭐 입주 물량이 작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까지 작은 거는 분명히 해요. 하지만 내년에는 후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절대 입주 물량이 너무 작다. 이런 오해는 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요즘 그리고 그런 뭐 한두 동짜리 아파트들을 많이 만드는 모양이더라고요. 한두 동짜리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한 동짜리 이렇게 네.
아파트 같은 거 해갖고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 뭐 모아주택 이런 거 혹시 아, 얘기하시는 그런 거예요? 건가요? 이게 제가 이제 요즘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어갖고 네. 여기저기 이렇게 좀 막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문자가 엄청 와요. 아, 그래요? 번호가 샜는지. 아. 그래서 어디 뭐 분양한다, 뭐 미분양분 뭐 저 마지막 남은 몇 개 이런 게 엄청 와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혹해갖고 본단 말이죠. 아. 그러면 그런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절대 혹하시면 안 되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이제 네.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최소한 그래도 300세대 이상 아 그래요? 아파트를 좀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이라던데 원래 항상 그렇게 꼬시죠. 예, 지금이 항상 마지막이다. 특혜를 되게 많이 준다고. 예, 뭐 지금 하면 계약금조차도 네, 거의 안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거래하실 때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나랑 뭐가 없는 내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나한테 뭔가를 추천하잖아요. 네. 이런 거 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물건들이 정말 좋은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겠죠. 근데 아무런 어떤 연락 관계도 없는 나한테 이런 것까지 온다? 그거는 아무리 팔려도 안 팔리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온갖 미사 여구를 집어넣어서 나한테 팔려고 연락이 오는 거죠. 서비스 면적도 준다던데. 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 가전제품도 엄청 빌트인. 엄청 좋은 거 많이 줘요. 네. 그런 거는 예. 네, 관심을 안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부동산은 이게 뭐든지 그렇지만 다 싼 게 비지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이제 좀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의도에도 네. 몇 개를 새로 막 짓더라고요. 네. 지었고 또 짓고 있고. 네, 네. 와 가격이 엄청 비싸. 그쵸. 많이들 비싸죠. 분양가가 요즘 굉장히 비싸잖아요. 와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또 단기 반등까지 있다 보니까 네. 이때를 또 해서 이제 분양가도 좀 작지 않게 대신 올리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일단 전세로 들어가. 네. 전세 또 대출도 해줘. 네.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4년인가 뭐 몇 년 있다가 이걸 내가 그냥 또 분양받을 수도 있어요. 어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최근에도 제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피해를 또 입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이제 성남 쪽에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임대주택으로 해서 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몇 년 살면 집을 주겠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당연히 뭐 한 시세 한 80%, 90% 정도 예상하고 내가 싸게 그래도 내가 분양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냐? 그 가격을 이 주인이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분양가를 현재 시세보다 상당 좀 더 높게 이렇게 해서 지금 확정 분양 해준댔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거는 하실 때 계약서를 반드시 꼼꼼히 봐야 돼.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항상 조건이 달콤한 거는 네. 좀 뭔가 함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전화 많이 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유가 또 뭐냐면은 제가 미분양 데이터를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자, 요게 지금 미분양 지금 데이터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미분양이 이제 22년부터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23년 1월, 2월에 고점 찍고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미분양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23년 12월 달부터 미분양이 지금 다시 증가를 하고 있고 가장 최신 데이터가 24년 4월 달인데요. 전월 대비해서 7천 채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거죠. 전국. 그렇죠. 전국 네.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22년에도 거의 꼭지네. 9월 달부터 미분양 이렇게 증가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지금 어떤 이런 단기 반등에 너무 환호하지 마시고 또 시장의 또 다른 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부동산의 어떤 불안불안한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미분양이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자, 미분양이 증가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또 뭐랑 이어지냐면 부동산 PF 문제랑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겠죠. 그렇죠. 지금도 이제 저축은행의 지금 부동산 연체율이 네.
지금 12% 이상 늘어났습니다. 12% 이상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그건 좀 위험한 거네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네. 이게 지금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부동산 관련한 이런 건설사나 시행사, 네. 그 다음에 저축은행까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24년 6월 달부터 질서 있는 이 부동산 PF 시장 정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한 8월, 9월 달부터는 어떤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좀 위험한 시그널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뭐 특히 이제 지방 쪽은 굉장히 뭐 분위기가 안 좋은 데들이 좀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 서울은 여전히 다들 살려고 하고 다들 사려고 하고 뭐 네. 그러지 않나는 네. 얘기들을 또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 그럼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인구 감소 문제니 뭐 이러니 네. 저러니 해서 이제 서울이 그래도 서울이다. 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거품이 가장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서울이 전국에서 거품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요. 또 특히나 이제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을 하나도 안 해줬기 때문에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하락이 왔던 거는 결국은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대출 이자를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매물로 많이 나왔던 건데 네. 근데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가 있는 강남 수도 송파, 용산구에 이런 지역들은 현금만 주고 샀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악영향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서울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지금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이기도 서울이다. 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도 아까 제가 거래량을 보여드렸는데, 네네. 자,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작은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게 23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특례 대출로 전부 다 이 거래량을 만든 거예요. 만약에 이런 특례 대책마저 만약에 없었다. 거래량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30조는 30조를 풀었고 올해는 27조를 풀었고 근데 이 효과가 이제 8월 9월 달이면 거의 끝나간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예, 그러면 또 다시 정부에 또 몇십 조를 풀어서 또 할 거냐? 예, 그러기 쉽지 않다. 그러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단기 반등은 네. 여러분들이 절대 휩쓸리시면 안 되고 이거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네. 인위적으로 만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단기 반등이고 그래서 네네네. 거래량도 요 정도 늘어나는 건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특례 정책을 써도 이거밖에 안 되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건 이제 어찌 보면 그 집 사는 사람들의 수요 쪽을 좀 불지펴준, 네. 촉발시켜준 그런 이제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공급 쪽에서 보면 지금 건설비가 엄청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재건축 하려고 했던 데, 재개발하려고 했던 데랑 갈등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그러면 뭐 올해 내년쯤에는 뭐 공사 들어가서 이제 2, 3년 후에 이제 뭐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네. 걔네들이 자꾸 막 미뤄지거나 아니면 원래 공사하려고 했던 데 다 막 캔슬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막 생기니까 네. 그럼 그 공급 쪽에서 더 새 아파트들을 못 나오게 만드는 요인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거 생각하면 사람들이 야 그럼 지금이라도 조금 새 아파트 같아 보이는 애들 조금 더 주고라도 사자는 움직임이 더 있지 않을까? 네. 걱정을 또 하는 거지. 아,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분양가나 어떤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래서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만 놓고 보자라면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펼치기 너무 좋죠.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요자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 자, 우리가 부동산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금리가 쌓여야 되겠죠? 근데 지금 최근 이런 자료들에 의하면 사람들의 실질, 근로소득자들의 지금 실질 소득이 가장 많이 지금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어떤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게 결국 물가 상승이기 그쵸. 때문에 물가 상승 때문에 우리의 호주머니 사정이 역대급으로 지금 좋지가 않은 거죠. 자,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데 여기에 정부가
특례 정책을 써서 신생아 대출이나 이런 걸로 금리를 아주 싸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등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들이 올해 한 8, 9월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제가 또 요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여튼 아파트 가격은 올해 하반기 특히 이제 한 8, 9월 요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네. 아마 다시 하락 전환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럴 이렇게 확률이 높다라고 높다. 보고 있어요. 높- 왜냐하면 그러면 정책 높다. 효과도 끝나갈 거의 다 거고, 끝나가고. 그다음에 미분양이 이대로 계속 증가하고 부동산 PF 문제도 터지고 네. 한다라면은 네, 좀 22년 하반기처럼 또 다시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는 뭐 가격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를 들면 뭐 빌라에 대한 불신도 이제 워낙 크기도 하고 믿을 수 있는 아파트 전세 이거는 적어도 내가 돈을 잃지는 않을 것 같으니 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러니 지금 이제 불안한 상황에서 차라리 지금은 그냥 전세로 안전하게 들어갔다가 혹시 나중에 조금 뭐 조정 오면 아파트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올해 내년 뭐 최근에도 좀 그랬던 것 같고 아파트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요거는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네, 맞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그래요?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또 2011년, 12년, 13년 하락기에도 전세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근데 그때만큼은 지금은 뜨겁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때만큼 뜨겁진 않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상승이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전세가 상승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 기준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부동산에서 제가 약간 좀 궁금한 거 하나가 이런 여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나 아니면 사람들의 심리인가 요게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뭐 강남 비롯한 또 이런 이른바 좀 핵심 지역들은 막 주인들이 뭐 매물을 걷어들이고 네. 뭐 살려고 아침에 전화 드렸는데 오후 가니까 없다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또 도시괴담처럼 막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 심리가 이제 야 또 지금 놓치면 네, 그 22년에 찬란했던 그 장을 또 그렇죠. 놓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맞아요.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심리가 많이 지배하면 또 다 오르는 건가 네. 생각이 또 근데 들어서. 네. 그게 이제 대부분 데드캣바우스 장세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보시면 그래요?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떤 심리나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강하게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집이 여러 채 있으신 분들은 또 사기가 힘든 시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 이제 집을 사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실 부동산 시장이 고수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다들 초보시고 네. 또 마침 또 정부에서 엄청난 지금 정책까지 펼쳐서 지금 집을 사라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 이야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올라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부동산 고수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이 역전세나 네. 부동산 하락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분들,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좀 달아올라야 이제 전체적인 경제나 부동산 기업들이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 위주로 많지만 또 시장의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흐름도 지금 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을 보면은 무릎 밑에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거든요.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요? 예, 있어요. 전국 기준으로 보면. 네,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환호를 하고 있지만 왜냐면 잘 안 떨어졌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더 여기서 이어지기는 정말 쉽지 않다. 그리고 한 8월, 9월 정도가 거의 반등의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런지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경매가 막 이제 급락과 급등이 왔다 갔다 했던 시장이라 요럴 때 이제 잘 노리면 경매에서 진짜 괜찮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많아서 네.
경매를 또 저도 또 보고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그건 한번 그 앱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빠져나올 수가 없더만요. 한번 빠지면 약간 그 유튜브 쇼츠랑 비슷한 것 같아. 아, 이 집 한번 딱 보고 나면 그 옆에 뭐 어, 5천만 원 싸는 네. 것도 없고 막 계속 끝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재밌더라고 이게. 재밌죠. 예. 네. 그리고 막 토지 같은데 막 어디 맹지 막 이런데 네. 뭐 이런 거지 가끔 보는데. 네. 아 제가 얼마 전에 섬도 하나 봤어요. 섬. 아, 진짜요? 섬이 무인도인데 네. 2억 5천인가? 네. 섬 하나를 사는 거예요. 섬 전체를. 네. 네. 와, 그래 너무 이게 막 이게 설레는 거예요. 아, 섬 하나를 사서 저 섬이 그냥 내 거야. 아. 근데 그 섬이 이게 약간 좀 바위섬인가 그랬고 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배댈 데가 없어. 섬은 싸지만 아마 개발 비용이 그거의 몇 배 이상 아마 들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런 데들이 네. 좀 있더라고요. 네. 아, 재밌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질문 드릴 게 이제 그 요즘 경매 시장이 네. 아파트 같은 경우도 경매로 나오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그 낙찰률 같은 거나 뭐 가격 같은 게 어떻습니까, 요즘은? 네. 경매를 이제 데이터를 잠깐 좀 보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경매가 이제 계속 증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5월 달 기준으로 지난 2013년 이후에 가장 많은 지금 경매 건수를 기록을 했고요. 자, 서울의 아파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서울의 아파트 경매 지금 건수 데이터고요.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예, 서울의 아파트 경매가 지금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매각률이나 매각가율을 좀 보시면 매각률이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는 87%. 그러니까 10억에 나왔다. 그러면 이게 8억 7천의 경매가 되는 겁니다. 네. 예, 상당히 좀 올라왔죠. 근데 이제 보시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낮았을 때가 한 70% 초중반, 아주 높았을 때가 이제 한 100% 이상. 근데 지금은 87%니까 예, 그래도 상당히 거의 뭐 10억이라고 하면 8억 7천, 거의 9억 가까이 낙찰이 되는 거니까 네. 예, 매각률이 이제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매각 가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매각률도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13%, 즉 100개의 경매 물건이 나왔으면 13개밖에 낙찰이 안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올라와서 35%. 그래서 100채 중에서 35채 정도는 지금 낙찰이 되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중에서 경매 중에서 이제 좀 매력적인 물건을 한번 보면은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네. 요렇게 이제 지금 입찰해도 된다라는 요런 물건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5,900만 원 이득, 여기는 8,900만 원. 요걸 한번 볼게요. 이득도 예. 나와요? 예, 요거까지 이제 저희가 AI 기술로 다 해놨는데요. 개이득이네. 자, 이제 보시면은 요 영등포 당산동 쌍용 얘가 클래식이라고 있는데 얘가 이제 9억 2,900만 원에 지금 화면을 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최저 매각가가 지금 7억 4,32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요게 지금 보시면 매매 실거래가 5월 달에 얼마에 됐냐면 9억 4천만 원에 됐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전세는 실거래가 지금 4억 8천만 원 얼마 전에 됐고요. 그래서 권장 입찰가가 지금 한 8억 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입찰을 하면은 8억 초반이니까 현재 최저 매각 실거래가가 한 9억 4천 정도 되니까 그럼 한 1억 이상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경매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면은 네. 경매 물건이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서울에도.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라면 경매는 차라리 괜찮을 수 있다. 경매는 왜냐면 그래도 한 10에서 15% 이상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예, 지금 매각가율이 평균이 87%니까 네. 그러면 13% 싸게 사는 거잖아요. 네. 평균이 13% 싸게 사는 거니까 작게 좀 비싸게 싸게 사면은 10% 싸게 사는 거고 많이 싸게 사면은 내가 거의 20% 가까이도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내 집 마련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네. 꼭 경매를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할까요? 네. 저도 진짜 네. 집좀 저도 이제 네. 이제 솔직한 얘기로 이제 저도 이제 50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매든 뭐든 하여튼 집을 하나 이제 좀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거 지금은 너무 비싼 것 같고 아무리 봐도. 그렇죠. 너무 비싸죠. 그래서 근데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경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4, 25, 26년은 경매로 굉장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네. 이제 경매 이렇게 했는데 그 세입자분이나 뭐 이런 그 살고 계신 분이 이렇게 막 그 쇠사슬 막 문에다 칭칭 감고 안 나가면 어떻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의 없어.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사비도 좀 드리고, 아 그렇게 예, 하면 이렇게 또 또 어느 정도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하고, 법적으로 이거는 다, 감사의 마음을. 예, 왜냐하면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은 뭐 경매 어떻게 해갖고 막 그 아내분이 막 저 집 앞에 막 이렇게 약간 비탈인 데다 막 기름 발라놓고 막 이렇게 못 접근 못하게 했다는 얘기를 네. 얼핏 들어갖고 네. 아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 그래 경매를 통한 방법은 그래도 크게 가격적으로 막 손해를 보진 비싸게 사진 않겠군요. 그렇죠. 적어도 경매는. 네. 경매를 요즘 그래서 많은 젊은 분들이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네, 경매는 정말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 하여튼 그래 지금 대표님 보실 때는 하여튼 작년과 올해 부동산이 원래는 하락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조금 인위적으로 초반에 대출을 많이 풀어준 것. 그래서 작년 30조, 올해 27조라는 꽤 큰 돈을 풀어준 것이 지금 부동산에 약간의 반등을 좀 주긴 했으나 결국은 그거는 효과가 결국은 한 하반기 뭐 7, 8월, 8, 9월 정도 넘어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그때는 다시 이제 가격이 하락 전환할 것이고 그렇죠. 그럼 지금 현명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좀 하락기를 좀 지나서 좀 집을 사든지 아니면 네.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해서 네. 조금 현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매입을 하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나마 좀 네.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라도 집을 막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들은 예,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네. 이제 2021년 고점의 시기에 부동산 사가지고 네. 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이런 분들하고 꼭 한번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자칫 어깨 위에서 고점의 시기에 잘못 의사결정을 내렸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 주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무슨 이런 2차 전지주들 해가지고 막 뭐 지금부터 몇 배 더 간다 했는데 막상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죠? 예, 굉장히 많이 떨어진 2차 전지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근데 부동산 시장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중 심리에 너무 이제 젖어 들어가지고 이제 큰 그림을 제대로 못 보시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들을 봤을 때 소득 대비해서도 너무 비싸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너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부의 이런 어떤 대책으로 인해서 단기 반등에 현혹이 돼서 자칫 그런 내 인생의 가장 큰 의사결정을 잘못 범하는 운을 범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 보유분 같은 건 어떻습니까? 회사 분양사 특별 보유분 뭐 이런 거 막. 특별 보유분이 뭐냐면요. 네. 그게 미분양이에요. 근데 말을 우리 회사에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특별 보유분이다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우리 정프로님은 제가 정말 좀 불인이를 좀 탈출할 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진짜. 아니 필요하시면은 네. 경매로 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릴 테니까. 진짜? 예. 내 집 마련 한번 하시죠. 진짜 해야 되죠. 네, 언제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 용인, 경기, 뭐 광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거기 진짜 그림같이 예쁜 타운하우스들이 많더라고요. 네. 거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그런 게 오히려 경매로 나오면은 싸게 낙찰 받을 수 있죠. 분양 새로 분양. 새로 분양하는 거요? 네. 막 25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막 대출도 많이 해준대 거기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가 네. 저번에도 정프로님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부동산은 네.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가면은 투자로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제가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잘 팔릴 만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저는 반드시 고민합니다. 근데 타운하우스나 이런 거는 당연히 좋긴 하죠. 근데
어떤 대중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매도를 하려고 했을 때 네. 매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리치 우리 데이터 노우즈의 김기원 대표님 오늘도 저를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닙니다. 아, 근데 그 회사 보유분 몰랐던 분들이 많네요. 네. 예, 그게 회사 보유분은 미분양이다. 미분양을 아름답게 포장한. 네. 아, 나 회사에서 그래서 그래도 뭐 대표 또 대표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회사가 이게 조금 갖고 있다가 네. 조금 푸는 건지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저한테 왜 이 특혜를 주시나 했더니 네. 그게 아니었군요. 네. 네, 우리 김기현 대표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